코로나19와 관련해 혼란을 부추기는 가짜뉴스, 진위 판단이 어려운 정보들 걸러보는 순서입니다. 임주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중국 한타 바이러스요? 이거 뭔가요 또? 네, 이게 온라인에서 좀 퍼졌던 내용인데요. 최근에 중국에서 한타 바이러스에 감염된 남성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사망을 했다고요? 예. 사망을 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은 안 됐고 한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 이런 기사가 좀 이틀 전에 알려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에서는 반응이 이제 뜨겁게 나올 수밖에 없었죠. 어떤 거냐면 가뜩이나 지금 힘든데 중국에서 또 이상한 바이러스가 나왔다. 이게 코로나19 상황을 더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너무 걱정된다. 그런 반응들이 정말 많이 나왔고요. 해외에서는 메신저를 통해서 제2의 코로나19다. 이렇게까지 퍼지면서 좀 공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될 소지가 있는지를 따져봤습니다. 말씀대로 코로나19만으로도 지금 충분히 힘든데 이거 그렇게 위험한 건가요 또? 살펴봤더니 그렇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진 않나요? 예. 한타 바이러스는 일단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걸로 나오고 있고요.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전파가 된 경우가 아예 없었습니다. 또 갑자기 나타난 치명적인 감염병도 아니었고요. 좀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한타 바이러스는 신증후군 출혈열이라는 급성 발열성 질환을 일으키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잠복기가 이제 보통 2, 3주인데 발열, 심부전, 결막 출혈, 두통, 복통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고 해요. 그런데 심하면 급성 심부전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고요. 치사율은 유형에 따라서 1에서 15%로 나오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발병하는 유형은 1에서 5%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병명 들어보셨죠? 이 용어에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신증후군 출혈열이 바로 그겁니다. WHO가 공식 지정한 병명이라서 좀 생소한데 사실은 유행성 출혈열이고 중국에서 나타나는 것도 결국 그거고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는 무서운 신종 감염병 아니다. 그리고 이미 그게 70년 전부터 있었던 병이거든요.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병입니다. 유행성 출혈을 하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쥐 조심하자 내지는 풀밭에 들어눕다가 좀 위험할 수 있다. 네. 그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매년 이제 가을철 때가 되면 보도자료 기사들이 항상 나오는데 그겁니다. 결국에는 그거고 한타 바이러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쥐 같은 설치류를 통해서 감염이 되거든요. 물리거나 아니면은 쥐의 분변이 아주 건조한 날씨에 가루처럼 이렇게 날릴 경우에 그걸 호흡하면 감염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감염 시에 발생하는 병이 바로 이제 유행성 출혈열이고 원인 바이러스를 처음에 모르다가 한국의 이호왕 박사라는 분이 1976년에 처음으로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발견 지역과 유형에 따라서 한탄 바이러스 또 서울 바이러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다 한타 바이러스 과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여러 유형의 바이러스들이 있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국내는 물론 중국, 러시아 동부에서 유행성 출혈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바로 이 한탄 그리고 서울 바이러스고요. 유럽이나 북미 지역에서 발생하는 거는 다른 유형의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서울 바이러스라는 것도 있습니까? 이름 자체가 서울 바이러스입니다. 아까 한타 바이러스라는 거 설명해 주셨듯이 일단 중국에서 사망자가 나왔다는데 어쨌든 조심은 해야 되는 무서운 질병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발생이나 유행했을 때 24시간 안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상급 감염병이거든요. 심각도와 전파력이 가장 강한 1급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경계는 해야 되는 거죠. 세계적으로 이제 매년 15만 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는데 이 중에 절반이 중국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숨진 중국 남성의 고향이 윈난성인데 그쪽에 최근 5년간에 1200명의 환자가 발생을 해서 한 명이 숨졌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로 보면 지난 10년간 매년 300에서 500명이 감염됐는데 적게는 3명, 많게는 8명까지도 좀 숨지는 사례가 있었고 사망자가 아예 없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3급 감염병인 말라리아와 C형 간염, 찌찌가무시증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제 감염되더라도 대부분은 후유증 없이 회복이 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북아메리카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폐 증후군을 일으켜서 치사율이 50%까지도 나오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시아 지역에서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지금 뉴스 중간에 보신 분들은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코로나 말고 다른 바이러스 얘기하냐 이렇게 당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렇게 확산되고 저희가 조심하는 게 어쨌든 사람 간 전파가 쉽게 되기 때문이잖아요. 이건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전혀 뭐 그럴 가능성이 없고요. 일단 데이터로 살펴봐도 지난 수십 년간 사람 간에 전파가 된 사례는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거의 없습니다. 그 유일하게 이제 남미에서 보고된 사례가 있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는 안데스 바이러스라고 또 있어요. 그게 거기에 국한된 아주 예외적인 사례였고요. 그래서 WHO나 뭐 CDC 질병관리본부 모두 사람에게 전파되는 경우는 아주 희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질병관리본부는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이게 코로나19처럼 지금 우려하는 바처럼 뭐 비말이나 어떤 손을 통해서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그것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보건당국의 대응 방침에도 이게 감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환자를 다룰 때 격리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 기자 이렇게 긴 시간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설명하신 이유가 지금 이제 뭐 SNS 상에서 혹은 인터넷에서 코로나19 말고 또 지금 또 뭐가 있다. 이런 여론 뉴스가 가짜 뉴스인 거죠? 일종의. 그렇습니다. 뭐 지금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걱정할 건 아니다. 네, 결국 그게 뭐 다 근거 없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임 기자 고생하셨습니다.